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에 들어왔습니다. 뭐 주식 시장만큼이나 비트코인 시장도 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접근 전략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되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뭐 이제 배경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식 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82,000달러인가요? 거기까지 맞습니다. 네. 다시 또 쭉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크게 보이는 호재와 악재는 시장에 많이 반영됐고 이제 투자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익숙해진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금 점검하는 시기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87,000달러 선으로 올랐었다가 82,000까지 약간 물러섰는데 뭐 조정받는 정도고요. 이게 큰 호재나 큰 악재가 없을 경우에 전반적으로는 전통 금융시장과 이제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이고 여전히 이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소비자에 대한 소비 심리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런 상황들을 뭐 어디에 공격적으로 오히려 투자한다는 부분보다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기회가 올 때 어떻게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또는 뭐 기회를 또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점검의 시기로 돌아본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일 이제 뭐 국가별 상호 관세가 그쵸, 적용된다는 발표가 측면 되겠죠. 때문에 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시는 뉘앙스가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 점검은 할 필요가 있지만 뭐 지금부터 막 하락장이니까 도망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락장이라고 보시지는 않나 봐요, 아직까지. 이게 지난 이제 3월 달로 돌아보면 3월 달 초에 네. 9만 달러를 잠깐 다시 돌파한 이후에 76,6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나요? 네. 기억이 안 나네. 그죠. 한 달간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8만 달러 선 이상 올라서서 8만 2천에서 한 8만 8천 선에서 그쵸. 약간 이제 박스권이라 행보가, 보이기 예.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제 8만 2천 선에서 다시 재반등하고 또 올라가면 또 조금 조정받고 하는 형태의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뭐 하락장이니까 도망가야 된다거나 정리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럴 만한 변수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바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어떤 배경이 조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젠가요 기사를 보다 보니까 비트랑 이더리움은 잘 버티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 확실히 수급의 차이가 좀 클까요? 수급의 차이도 있긴 한데 크립토 시장의 자산 자체가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러티브 중심으로 그렇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네. 이 프로젝트가 새로운 금융산업과 또는 결제시장과 거래시장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면이 있어라는 내러티브로 다른 이제 개별 프로젝트들이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작년 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부터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이슈와 또 이제 그 이더리움은 이제 ETF까지 출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조금 믿을만하고 그런가 봐요. 그 이후에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들은 어차피 달러랑 패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하게 자리를 잡아갔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이제 관심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확실히 그 ETF 출시되고 그랬던 게 굉장히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사실 몇 년 전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지지력을 확보를 한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계셔서 지금 뭐 하락장이다, 도망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걸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러티브들을 하나씩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 게임스탑이 뭐 코인 산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거를 어떻게 살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전환 사채로 산다고 해서 주가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코인 시장 자체에는 사실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게임스탑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식 시장인데도 주식 종목인데도 사실 일부에서도 밈 주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죠. 이제 핫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 게임스탑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는 약 48억 달러 정도의 사내 유보금, 그러니까 한화로는 7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이런 사내 유보금을 이 현금성 자산을 재무적 비축 자산으로 전환하자라는 것을 의견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확보한다는 측면과 이제 우리가 얘기 많이 듣는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기업 가치를 높였던 스트래티지의 기업 전략을 그쵸. 조금 차용하는 따라가려는 그런 거죠. 입장입니다. 네. 근데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획 이후에 이제 우리가 1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뭐 사내 유보금 포함해서 이 전환사채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것이 게임스탑의 근본적인 어떤 기업 활동들하고 연결했을 때, 그리고 현재의 주가를 봤을 때 이렇게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고 주식수가 희석됐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좋을 게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20% 이상 하락하는 네. 형태를 받았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흥미로운 부분들은 이제 CNBC가 게임스탑의 이러한 결정들을 기업들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들을 조금 달리하고 있구나. 그리고 재무적 비축 자산으로 기업들도 검토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표면화되고 공식화되는구나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했었는데, 그런 분석들은 이제 의미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게임스탑뿐만 아니라 S&P 500 기업의 4분의 1 정도가 2030년까지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제기가 됐다고 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일단 이제 이 의견을 보면 일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의 보유 물량들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있고요. 그렇겠죠. 이 전망은 이제 테크 중심의, 특히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쪽의 금융 자문사인 아키텍트 파트너스의 이제 파트너인 엘리엇 춘이라는 분의 이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망할 부분들은 두 가지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장기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재무 담당자가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재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책임 문제를 물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을 이제 제시한 부분들은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제 좀 충분히 기업이 투자할 만한 부분이다라는 하나의 인식과 재무 담당자도 이제는 크립토 쪽에 적극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현재는 S&P 500 기업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보유했다라고 하는 기업은 테슬라와 블록이라는 기업 두 개 기업뿐입니다. 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스트래티지는 작년 12월 23일 날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체 기업 규모로 봤을 때는 뭐 스트래티지도 넘어올 수도 있죠. S&P 네. 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많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인식의 변화들이 이제 S&P 500 기업들도 확실히 조금씩 마인드를 좀 바꾸게 되는, 아마 스트래티지 역할이 좀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되게 좋은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일본에서도 이런 인식의 전환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기사 보고 살펴보니까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가상자산이 주로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정비해야 된다라는 게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을 내년 중으로 개정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자금 결제법상으로는 결제 수단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식이나 채권 등은 이제 금융상품거래법의 유가증권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럼 현실적으로 거기에 따른 법 정비를 해야겠다라는 관점이고 가상자산을 다만 이제 기존에 있는 유가증권하고는 별개의 상품으로 정의하는 부분으로 법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가상화폐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인사이더 거래에 대한 규제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주목할 부분인데 이 인사이더 규제는 내부자 거래를 감시하고 불법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입니다. 이제 국제 금융 사회에서는 이런 인사이더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강조해 왔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금융청은 이제 암호화폐 발행 주체, 우리 흔히 재단위로 말하는 곳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투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를 이제 요구할 방침이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기업 정보, 거래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실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제 많은 참고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인식의 전환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국내 얘기를 하면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네요. 빗썸과 업비트의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상자산이 그동안 뭐 해킹에 대한 문제, 보안 이슈로 사실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던 부분들이 예. 있는데 이번 이제 금융감독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관한 금감원 감사의 사례 내용 중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의 전 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서 이제 주택자금 임차 보증금과 관련되는 형식으로 총 116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했다라는 부분들이 밝혀졌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전 빗썸 대표이사를 지냈던 A 고문이 개인이 구입한 주택에 대한 잔금 처리를 할 때 빗썸에서 해당되는 이제 주택을 사택으로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계약을 맺고 자금을 지원하고 A 고문은 그 자금을 받아서 본인의 이제 주택 잔금을 처리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빗썸 본사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빗썸에서는 이제 보증금으로 지급했던 11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하고 뭐 관련자를 징계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상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내용으로는 이제 실제 이런 보완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몇 명의 임원들만 이런 혜택을 받는 구조로 제도를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와 경영진이 법적 문제가 있었는데 이 법적 문제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불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게 뭐 업비트 최대 주주인 송 회장을 비롯한 이제 관련 경영진 3명이 2018년도에 자전거래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위 계정들을 만들어서 거래를 했고 그 거래들을 통해서 뭐 약 1,5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고 이게 쭉 진행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죄 판결 배경이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는 다 있었던 그러네요. 건데 이제 법적으로만 이제 판결을 무죄 받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업비트 측에서는 변호사비 지급한 것은 사실이고 부인하지 않았고요. 뭐 이게 조금 이제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이 비용이 임직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비용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첫 번째 보면 자전거래를 했던 것이 혐의인데 이 자전거래가 어떻게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됐느냐라는 부분이고
업비트의 표현에 이제 임직원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예. 임직원에 적법한 직무 활동이라고 했는데 뭐 임원이 했던데 이걸 직원까지 포함시켜서 약간 이렇게 이미지를 희석시킨 부분들은 약간 뭐 언론전을 했다고 보시는 네, 거구나. 공식적으로 이제 그 브리핑을 제가 뭐 기사를 참조했기 때문에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형태의 약간 이 본질을 흐리고 왜곡하는 정도의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엄하게 사실은 좀 질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 거래소와 이익 거래소가 사실은 회사의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는 이제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또 시스템 서비스 편의성을 확보하고 또 보안들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 이제 이렇게 썼다는 부분들은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것저것 내러티브 얘기하면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다가 국내 얘기를 하니까 조금 마음이 갑갑해지네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사실 지금 분위기가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만 가져갈 게 아니라 뭐 금이랑 좀 같이 가져가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이렇게 좀 어려울 때 투자 전략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프로그램 앞선에서도 투자 포트폴리오 재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네요. 예. 이제 흥미로운 것은 계속 금값 상승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여기 좀 흥미로운 이제 내용들이 이제 유안타 증권의 윤양미 센터장이 인터뷰했던 내용에서 예.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금을 조금 또는 이제 코인에 대한 비중들을 이제 언급한 부분들은 좀 매우 흥미가 있어서 보이는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달러의 트럼프는 지금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이 러시아의 미국 달러 계좌를 동결시키고 그리고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망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전 세계에서는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이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을 흔들어 놓은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금과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난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한 자산이 맞구나라는 취지고 전체 외환 보유액 비중에서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경우는 70%를 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중국이 6%, 인도가 11%인데 네. 아무래도 중국하고 인도가 금을 좀 사람이 많으니까. 확보하겠다는 이런 시도 그 매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 윤 센터장의 의견은 5% 정도 수준에서는 이 크립토 자산을 좀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가이드였고 뭐 저는 한 10% 정도까지 고려해도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달러에 비해서 확실히 비트코인과 금의 위상이 같이 좀 올라간 게 인상적이네요. 지금까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훈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